다음은 이 공시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일정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공시를 보면 무상증자라는 건 이 장중에 공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정지가 돼요, 정지. 정지가 되면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냐? 30분 플러스 10분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 26 분이니까 11시 26분 더하기 40분 그러면 시간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인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아이가 만약에 3시 30 분에 공시가 나왔다. 그럼 이 아이는 오늘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시간 외의 매매가 4 시부터 6 시까지 있지만 이 아이는 시간 외의 매매는 뭐다?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종가가 그냥 끝난 시간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3시 30 분에 공시가 나오면 40분 동안 뭐가 된다?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냥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 나온 시간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또다시 기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공개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런 거 글씨가 막 이상하죠. 이런 거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4번. 자, 4번에 와서 보자고요. 이게 걸리락이에요. 걸리락. 그러면 전날부터 이제 걸리락이 생기는 겁니다. 자, 내주, 신주. 그러면 4번, 5번, 8번이에요. 자, 4번, 5번, 8번. 요거만 그냥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건 절대 그냥 볼 필요가 없다. 뭐 가격이 뭐 2,000원이냐 3,000원이냐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4번, 5번, 8번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공시가 나온 날이 22년 7월 27일이고 신주가 나오는 날은 9월 6일이 되고 권리락은 8월 11일 날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만 원짜리 한 개를 갖고 있으면 만 원짜리 4개를 준다는 게 절대 아니고 만 원짜리 주식을 3,000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 원이 5만 원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단 한 개 주식을 4개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한테 주식을 4개를 더 주니까 이걸 자꾸 공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래 버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고 변화가 절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 원의 값어치가 변화가 절대 없어요. 만 원짜리 한 주가 5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5배가 오르는 건데 4배가 오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엄청 좋은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냥 만 원짜리를 만약에 얘가 그냥 간단하게 얘가 4주가 아니고 5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만 원짜리를 5개로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5개로.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개와 5개가 합치면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다고 이 5개를 더 공짜로 준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상증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공짜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 원짜리를 동전으로 그냥 교환했다. 2,000원짜리로 그냥 교환했다. 3,000원짜리로 교환했다. 자, 그러면 만 원짜리를 내가 2,000원으로 교환하게 되면 2,000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야 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식수가 바뀐 것 뿐이지, 내 만 원이 뭐 5만 원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말고, 무상증자는 공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상증자는 공짜로 4주를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 원을 그냥 교환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보자고요. 이게 다 우리 기법에 들어오는 거죠. 이때가 공시가 나온 날이에요. 이때가 공시가 나오면서 보라돌이 기법, 빨간색 기법 전부 다 돌파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럼 이 당시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노터스하고 똑같은 자리다라고 보는 거죠. 옹쿠니하고 똑같은 자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 이후에 하락했죠.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걸리락이라는 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걸리락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3연상을 갔어요. 그러면 걸리락 이후에 점상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개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때 그냥 무조건 다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주식을 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를 이때 매도를 해야 돼요. 이때 매도를 하고 나서 신주가 나오는 날 나한테 4개를 더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때 만 원 주고 산 주식을 만 원짜리 4개로 더 주는 게 아니고 쪼개서 준다 그랬죠. 개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개수로. 근데 걸리락이라는 걸 무상증자를 참여해버리면 걸리락 날 내가 주식을 팔아도 나한테 신주가 나오는 날 4개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죠? 하지만 신주가 나한테 나오는 날 4개를 더 준다고 했으니 이때 가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권을 한 주를 가지고 있는 걸 매도를 하지 않으면 신주가 나올 때 내가 산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시에 매수를 하고 걸리락의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 이런 다음날에 음봉이 나오면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뭐다? 무상증자는 우리가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주가 나오는 날, 아까 그럼 우리가 이 신주가 봤을 때 9월 6일이었죠. 자, 그러면 이거 봐봐요. 이게 9월 2일이에요. 9월 2일. 자, 다음 날이 9월 5일이에요. 다음 날이 9월 6일이에요. 이날 신주가 나오는데 이날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날. 그러면 하루 이틀 동안은 권리 공매도라는 게 생겨요. 이때는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권리 공매도를 행사할 수 있는 건 D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다. 그럼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매도를 하고 끝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날 종가가 보면
여기다 그냥 줄을 친 거예요, 여기다. 자, 여기다 이렇게 이제 줄을 쳐요. 그러면 이날이 공시가 나온 날이죠. 그럼 내가 삼각형을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공시가 나온 날 주식을 사서 여기 권리락에서 매도를 하고 여기 신주가 나오는 날을 딱 삼각형을 그리면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내가 나머지 신주가 나오는 날 매도를 하지 말고 권리 공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 내가 산 가격 그대로 수익이 나와요. 손실을 볼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요 구간까지의 수익을 한 주를 가지고 우리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의 벌써 수익이 나온 상태에서 계좌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신주 권리 공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계좌가. 그렇기 때문에 권리란 날 그냥 마이너스가 생기는 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냥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권리락에서 매도하면 무조건 뭐다? 손해,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요. 공시에 매수해서 권리락에 매도하고 마이너스 계좌가 찍혀 있어도 신주가 나오는 날 우리가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 플러스로 계좌가 바뀐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 권리락, 신주. 하지만 신주가 나오는 날 매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신주가 나오는 날 이틀 전부터 권리 공매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해서 이 캔들에 매수해서 요 캔들을 뭐예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이 안 나겠죠.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돼요. 공시를 보고 뭐 계산하면서 뭐 얼마를 더 주고 분할했더니 얼마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날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날 가격을 보고 내가 여기서 주식을 못 팔았어.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식을 종가에 팔았다면 결국 이 종가를 현재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실인가요? 수익인가요? 그냥 손실이 아니고 수익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뭐 만원짜리를 계산해서 얼마 뭐 2,000원, 500, 뭐 80원, 뭐 3,000원 뭐 이렇게 나눠서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권리락이고 뭐 무상증자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런 것까지 공시를 보려면. 그러니까 그냥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도한다. 공시, 권리락, 신주 이렇게만 이해하고 신주가 나오는 날 매도하는 게 아니고 권리 공매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다. 권리 공매도라는 건 뭐다? 내가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공매도랑 똑같은 원리로 행사를 할 수 있다. 주식이 없는데 공매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이 없지만 우리가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권리 공매도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주가 나오는 날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권리 공매도 행사하는 첫째 날 매도를 하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상증자의 기본은 공시, 권리락, 신주 요 삼각형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내가 매수한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계속 손실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권리락 공시, 무상증자 공시의 주식을 사서
걸리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매도하고 신주가 나오는 권리 공매도 구간에서는 무조건 주식을 다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돌아온다라는 것처럼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다시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라는 건 회사한테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나한테도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상증자한다고 해서 회사가 뭐 4배로 더 불어나고 뭐 2배로 더 불어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단지 그냥 주식을 쪼개서 주겠다. 10,000원짜리를 2,000원짜리로 쪼개서 주겠다. 개수가 늘어날 뿐이지 나한테 10,000원짜리가 4개가 더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마트에서 1 플러스 4.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냉장고 한 대를 사면 냉장고 4개를 더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냉장고가 똑같은 100만 원짜리 냉장고가 5개가 되겠죠. 이거가 공짜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공짜지만 1대1 공짜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상증자가 어떤 건지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세요. 뭐 공시를 일일이 다 보고 가격을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공시에 사서 권리락에 매도하고 신주에 매도하고 신주에 매도하지 말고 권리 공매도 구간이라는 데에서 매도를 해라. 그리고 그냥 끝내라. 이게 무상증자의 끝이에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